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닉네임 소개와 함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닉네임은 가을입니다. 네, 촬영일 기준으로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을을 제일 좋아해서 닉네임 가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학과 24학번에 재학 중인 한채린입니다. 평소에 루피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번에 닉네임을 루피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불어불문학과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있는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마지막 글자인 별을 따서 베리라고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 시스템학부 23학번 오지민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단무지인데요. 제 이번 연도 목표가 단단 무적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다들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책의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베리님께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처음에 가장 젊은 날의 철학책을 받았을 때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되게 깊게 풀어낸 내용들이 있어서 읽을수록 고민이 깊어졌던 책이었습니다. 읽을수록 또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청춘들의 가이드 같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가이드라고 표현했냐면은 누구나 할 법한 고민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들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종교가 있으시다면은 그러한 가치관을 통해서 대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춘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무종교 비율도 높고 사회생활 경력도 짧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루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책을 나다움에 대해 되게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읽게 되었어요. 여름방학에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항상 방학 때마다 자기 인식의 부재중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겪거든요. 학기 중에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분명했던 시기인 반면 방학 때는 그런 게 살짝 무뎌지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잘하고 좋아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책에서 나다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깊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나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흔들리는 나를 좀 잡아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들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또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1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 베리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의도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의 구절 중에서 존재가 매 순간 흐르고 고정적인 본질이 없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시간차 때문에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의생명 시스템학부 학생인데요. 전공에서 배우는 후성유전학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후성유전학에 의하면은 염기 서열이 변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위 환경 같은 것에 의해서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내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이 있고 환경 같은 요인에 의해서 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유전화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저희 루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한때는 고정된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면
되게 저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여러 실존주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저자가 나다움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본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전에 알던 나랑 조금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나 라는 깨달음이 딱 와서 저는 오히려 끊임없이 달라지는 내가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들 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본질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여행을 통해 나를 둘러싼 배경, 혹은 나 자신을 색다르게 바라본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 제가 선택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여행 얘기를 보고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약 일주일간 몽골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빽빽한 빌딩 숲이 즐비한 서울이랑 달리 몽골은 우리나라의 면적의 몇십 배는 넓은데 그 넓은 면적이 거의 다 자연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전 처음에 거기를 여행을 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면서 살지?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드넓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낯선이가 집 문을 두드려도 되게 환대를 하면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게 자리까지 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몽골인 분들도 다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 보듯이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도 인사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 정신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열린 마음에서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1년 전에 교환학생 대신에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여행이라는 게 철저히 외부인이 되어보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에 있을 때에는 조금 외로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외부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느꼈던 외로움처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배려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여행자의 배려까지 아주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루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나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해보자면 올해 겨울에 부산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항상 모든 걸 계획해서 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산 여행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한번 떠나본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되게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상황에서 예전에 저는 두려움을 더 많이 느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이상하게 설렘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막 혼자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날 가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정하면서 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계획 없는 삶이 무섭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몰랐던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내가 새로운 나 자신으로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는 여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삶의 태도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루피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왜 선택해 주신 걸까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읽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저를 배려해 줄 때 사랑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더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고려해서 굳이 묻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배려도 전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배려할 때 진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자연의 순리를 느낄 때 사랑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 계절이 지나면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감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감을 사다가 먹었어요. 그럼 감씨가 나오잖아요. 내가 심었던 감씨가 자라가지고 감이 나왔고 그 감씨가 감 안에 그대로 있네. 내가 오빠한테 사랑을 준 것처럼 오빠도 나한테 사랑을 주네. 이런 자연의 순리를 볼 때마다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의미 또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무지님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인데 혹시 이거 선택해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책에서 요새는 사랑을 거래나 교환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 사람 나랑 급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종종 봐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사랑이 거래나 교환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서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리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조건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다른 세대 간, 다른 성별 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주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의 본질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있으시다고 한 걸 보고 생각이 났는데 저도 연애를 할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저 상대가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즉 저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행복할 수 있지만 상대는 또 저만큼 행복하지 않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사랑의 본질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 촬영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접점이 없는 네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서 또 감상문도 적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또 나랑 이 부분은 비슷한데 또 다른 부분도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저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큰 의미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친구들과도 교환 독서라던가 아니면 독서 모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험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